반갑습니다. 돈 되는 정보를 극비리 알려드리는 틈새투자정보센터 대표 배성철입니다. 오늘은 그 분양용 호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그 분양용 호텔에 대한 개념과 어떤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투자를 들어갔을 때 내가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의할 점은 사실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익률에 대한 부분. 아주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10%, 11% 그냥 얘기하는데, 이게 전체 분양가에 대한 10%, 11%가 아니라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것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형 호텔을 분양을 받는데, 뭐 확정 수익 10%다. 그러면 1년에 10%, 내가 1억 투자했으니까 100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억짜리 분양받으면 실제 투자 금액은 대출 끼고 4천만 원. 4천만 원에 대한 10%니까 400만 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1억 전체에 대해서는 4%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약간 뻥튀기 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수익률에 대한 거는 방송에 나오는 거 100%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호텔은 운영에 대한 운영 수익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운영이 잘 못됐을 경우에는 잘 못된 거에 대한 데미지도 충분히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거예요. 뭐 객실 가동률부터 시작해서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묵으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잘 될 때는 잘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안 됐을 때나 데미지가 올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원룸 오피스텔도 공실이 생기면 나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텔도 객실이 비면 나한테 손해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 지급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세요. 아주 지겹게 많이 하십니다. 뭐 짧은 데는 1년, 2년부터, 뭐 긴 데는 지금 5년까지 확정 지급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5년까지 확정 지급을 하는 곳들, 1, 2년 하는 곳들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 있고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계약서라는 게 또 있어요. 어차피 운영사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은 회사도 좀 몇 개 봤고요. 그리고 사실 확정 수익이나 지급보증서, 뭐 수익증서 같은 거를 받아둬도 이행 보증에 대한 보증 장치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을 제외하고 딱히 대안이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정 수익을 주기로 했으니 2년 동안 내가 안전하다. 아니, 물론 그렇겠죠. 뭐 그거 안 주려고 떼먹고 회사가 날르거나 뭐 이렇게 법인을 해산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행 보증 장치나 거기에 대한 담보에 대한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운용사나 뭐 시행사, 시공사는 아니죠. 시행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좀 큰 데이거나 아니면 사장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거를 좀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 방식도 각 호텔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큼직큼직한 것들은 그런 게 없는데, 아직도 지분 등기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텔 하나를 짓는데 거기에 300명이 들어가요. 투자자가. 그러면은 내가 등기를 뗐을 때 뭐 101호, 102호 이렇게 등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300분의 1 지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분 형태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분 형태가 아니라 구분 등기로 된, 구분 등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개별 등기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개별 등기라고 고객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을 쓰시는 게 아니라
분양 상담을 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개별 등기란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별 등기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법정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개별 등기라는 말을 쓰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이 지분 등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분 등기인가요? 라고 해서 투자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내 지분 등기입니다로 대답을 안 하고 얘 개별 등기입니다 이러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등기 그래 각각 등기를 해주니까 개별 등기구나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그게 지분 등기인지 구분 등기인지는 투자자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황금성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호텔은 분양 장사가 안 되면 운영이 잘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따로 이거를 빼가지고 혼자 임대를 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장사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 부분에서는 원룸 오피스텔보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호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가 장사가 안 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정말로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진짜 팔기 어렵거든요.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막말로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아니면 우리 친척 그냥 집어넣어 놓고 걔한테 월세 받으면 되지가 가능하지만 호텔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질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도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레지던스형 호텔이 있고 또 비즈니스형 호텔이 있어요. 비즈니스형 호텔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침대가 이렇게 있고 가서 자고 나오는 곳이 비즈니스 호텔이고요. 레지던스 호텔은 그 안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도 있고 싱크대, 식탁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황금성의 문제를 또 고려를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레지던스 호텔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원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만 파고 들어가도 저도 이제 뭐 부동산 업을 예전부터 해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또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예, 하게 되고 또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곤 하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예, 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걸 10개, 20개 살 수 있는 10번, 20번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전재산이고 누군가에게는 내 노후 자금이고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라는 건 그냥 내 미래인 거잖아요. 내 노후인 거잖아요. 예, 누군가의 노후이고 누군가의 자녀 학자금이고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광고 나와서 좋다, 커 보인다. 그리고 뭐 주변 사람 누군가 좋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조금 더 혹시 심화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틈틈투자정보센터에 가입을 하셔서 컨설팅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